안녕하세요. 설라가 만들다의 설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롱 스카프를 함께 떠보도록 할 거예요. 아주 긴 머플러인데 사용할 실은 스토니실 두 볼을 모두 다 사용을 해줬어요. 두 볼을 모두 사용을 했을 때 전체 길이는 대략 160cm 이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폭은 대략 8.5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머플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볼로 뿌띠 스카프 형태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길게 저처럼 한 바퀴 두르고 묶어도 될 만큼 아주 충분히 여유로운 길이에요. 이렇게 롱 스카프로 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할 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실이 있는 듯한 스토니실 이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바늘은 모사용 5코 바늘 이용을 해서 떠줬어요. 그리고 단수 표시할 수 있는 단수 표시링 2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는 돗바늘 하나 준비해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기초가 되는 기초코를 만들어줘야 하겠죠. 기초코를 뜰 수 있는 매듭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상태 그대로 사슬을 전체 21코 떠줄 거예요. 전체 패턴은 4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사이즈 조절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21코 기준으로 해서 4코 기준으로 줄여주시면 되고요. 좁게 뜨실 거면 혹은 반대로 넓게 뜨실 거면 4코 기준으로 계속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돼요. 사슬은 2,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코까지 모두 다 떠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무늬 패턴은 홀짝 수단 2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 중에서 메인이 되는 첫 번째 홀수단 같이 떠볼게요.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기둥 사슬 한 코 뜨고 두 번째 사슬코에 짧은뜨기를 떠줄 텐데 짧은뜨기를 뜰 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윗가닥에 바늘을 넣고 뜨죠. 그런데 첫 단은 아랫줄에 바늘을 넣는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아랫줄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슬코가 머리 따은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머리 따은 V자 모양 중에서 윗가닥에 넣는 게 아니라 바늘을 아래쪽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바늘 한번 넣어 볼게요. 아래줄에 바늘을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늘 위에는 코상과 윗가닥 두 가닥이 함께 올라오게 되죠. 이 상태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고 짧은뜨기 했던 첫 코에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이 단수링을 걸어줘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2단의 마지막 코를 떠야 하는 위치인데 일단 첫 번째는 사슬을 뜨고 나서 뜨기 때문에 살짝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코를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사슬 3코 뜨고 둘, 3코 뜨고 짧은뜨기를 떴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바늘에 실 감고 실 빼와서 두 가닥씩 한 번, 두 번. 한길긴뜨기 2개가 모두 떠졌어요. 자, 이렇게가 한 세트가 반복하는 한 세트의 패턴이에요. 그런 다음 세트를 뜨기 위해서는 하나, 둘, 3코 건너가서 네 번째 코에 다시 똑같이 아랫줄에만 바늘 넣는다 생각하고 짧은뜨기 뜨고 사슬 3코 뜨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마지막 한 코가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하나, 둘, 3코 건너 네 번째 짧은뜨기 하나, 사슬 3코,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 그런 다음 다시 하나, 둘, 3코 건너 네 번째. 5문이 반복이라 제가 그렇게 폭이 반복하는 패턴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하나, 둘, 3코 건너 네 번째 마지막 세트예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3코, 한길긴뜨기 하나, 2개 뜨고 사슬 3코 건너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올록볼록한 아이들이 5개가 만들어지면 저는 21코를 모두 다 사용을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반복하는 2단 짝수단 떠볼게요. 짝수단에
짧은뜨기에는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를 뜰 거예요. 구슬뜨기는 같은 자리에 미완성을 여러 개 모아 뜬다라는 의미고, 한길긴뜨기, 두코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미완성을 한꺼번에 떠주는 거예요. 같이 떠볼게요. 시작은 사슬두코로 한길긴뜨기 미완성 상태로 두고 편물 돌려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떠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둥은 두 개인데 머리코는 하나인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구슬뜨기 머리코 위에 단수링을 똑같이 걸어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2단의 첫 코예요. 구슬뜨기를 뜨고 사슬 2개 뜨고, 자, 코는 2코 건너갈 거예요. 하나, 2코 건너 다음 코, 한길긴뜨기 옆 코에 있는 사슬 3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런데 사슬 3번째 코가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우시면 한길긴뜨기 기준으로 하나, 2코 건너 그 다음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다시 사슬 2코. 자, 이렇게가 반복하는 패턴의 한 세트예요. 다시 한번 떠볼게요. 짧은뜨기 코에 뜰 거면 다시 하나, 2코를 건너가게 돼요. 계속 모든 코를 뜰 때 2코씩 건너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2코 건너 짧은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 미완성으로 하나, 다시 바늘을 실감고 미완성으로 하나. 이렇게 기둥이 2개가 되면 한꺼번에 구슬뜨기 하나, 사슬 2개, 하나, 2코 건너 사슬 3번째 코에 짧은뜨기, 다시 하나, 2개. 자, 이렇게 2번을 반복을 해준 거죠.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떠볼게요. 짧은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2코 미완성, 한길긴 2코 구슬뜨기 하나, 사슬 2개, 다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떠야 하는 위치는 반대쪽에서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뜨는 위치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3번째 코에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3번째 코에 하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위치가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뒤집어져 있어서 코위치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 2코 건너 구슬뜨기 하나, 2코 건너가기 때문에 사슬 2개 떠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하나, 2코 건너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마지막까지 반복해 주시는 거죠. 다시 사슬 2개 하나, 구슬뜨기 하나, 사슬 2개. 그리고 마지막은 짧은뜨기 뜨고 사슬 2개 뜨고 나면 마지막 코가 남죠. 시작을 했던 첫 코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2코 구슬뜨기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구슬뜨기. 그러면 이렇게 반복하는 1, 2단이 모두 다 떠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뒤쪽 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홀수단에 떴던 쪽이 겉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겉면에 보면 이렇게 물결 무늬로 지나가고 올록볼록한 엠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늬를 높게 올리면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무늬가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무늬가 예쁜지 안 예쁜지 보실 거면 대략 홀짝수단 기준 반복으로 해서 4번, 5번 정도는 올려보셔야지 무늬가 나와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홀수단 반복해 볼게요. 사슬기둥 하나 뜨고 편물 돌려서 구슬코 위에 여기 구슬 머리코 위에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이 첫 코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단수링 걸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슬 3코 뜨고 이제 한길긴뜨기 2개를 떠야 하겠죠. 2개 뜨는 위치는 여기 첫 번째 고랑에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2개. 그런 다음 이제 다시 반복을 할 때 우리가 3코를 건너갔죠. 하나, 둘, 3코를 건넌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한 고랑을 건너가면 돼요. 고랑 하나 건너가고 다음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3코 뜨고 같은 고랑에 한길긴뜨기 2개. 다시 고랑 하나 건너가고 다음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3코, 한길긴뜨기 2개. 고랑 하나 건너가고 다음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3코, 한길긴뜨기 2개. 얘를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시 고랑 하나 건너가고 마지막 세트 짧은뜨기 하나, 사슬 3코, 한길긴뜨기 2개. 뜨고 나면 단수링 걸려있죠. 단수링 걸려있는 구슬 머리코 위에 짧은뜨기 하나로 끝이 나면서 이렇게 무늬가 떠졌죠. 자, 이제 그런 다음 짝수단 다시 한 번 더 같이 떠볼게요. 미완성으로 사슬 2코 뜨고 편물 돌려서 한길긴뜨기 첫 코에 뜨게 되면 구슬뜨기 하나가 떠졌어요. 그런 다음 사슬 2코 뜨고 2코 건너 짧은뜨기. 다시 사슬 2코. 자, 이렇게가 반복하는 한 세트예요. 짧은뜨기에 구슬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다시 사슬 2개, 구슬뜨기, 사슬 2개 뜨고 짧은뜨기.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코를 예쁘게 뜨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길긴뜨기 구슬뜨기를 뜰 때 미완성의 기둥을 조금 짧게 떠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 짧게 떠야지 얘네가 이렇게 뒤쪽에서 동글동글하게 모이면서 예뻐지기 때문에 구슬뜨기를 뜰 때 기둥을 길게 빼올리는 게 아니라 짧게 빼서 바로 한 번, 다시 짧게 빼서 한 번, 사슬 2개 뜨고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사슬 2개 뜨고 구슬뜨기. 특히나 마지막 구슬뜨기를 뜰 때는 바깥쪽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기둥을 만들어서 떠주시는 게 예뻐요. 자, 이렇게 홀짝수단을 2번 반복을 해봤어요. 사슬 하나 뜨고 편물 돌려봤을 때 여기가 겉면이죠.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뜨고 다시 홀수단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패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중간중간 이동을 하시면서든 잠깐 짬이 되실 때 떠서 사용하기가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홀수단 떠볼게요. 짧은뜨기 뜨고 사슬 3코 뜬 다음에 한길긴뜨기 2코는 여기 첫 번째 고랑, 한길긴뜨기 2개 뜨고 고랑 하나 건너가고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3코, 한길긴뜨기 2개 고랑에 뜨고 고랑에 건너가고 다시 고랑에 짧은뜨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무늬가 쭉 올라오면서 예쁘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떠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 마무리는 홀수단으로 끝을 낼 건데 지금 떴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는 길이까지 여기 올록볼록한 짝수단을 떼고 그 다음 단을 뜰 때 마무리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다 뜨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 진행을 해볼게요. 사슬 하나 뜨고 편물 돌려서 뜨는 거는 동일한데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뜨고 뜨는 건 동일해요. 짧은뜨기 뜨고 여기에서 사슬 3코가 아니라 사슬 2코만 떠주세요. 사슬 2코 뜨고 고랑에 한길긴뜨기 하나, 2개. 그런 다음 한 고랑 건너고 다음 고랑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2코, 한길긴뜨기 2개 하고 고랑에 건너 짧은뜨기. 여기에서 사슬 3코로 뜨지 않는 이유는 사슬 3코를 뜨게 되면 우리가 무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높이 올려줬던 거기 때문에 무늬가 이렇게 사슬과 한길긴뜨기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슬 개수를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고라니 건너 짧은뜨기. 자세히 듣고 뜨고 한길긴뜨기 2개, 짧은뜨기 하나. 여기는 사슬 3코를 떴죠, 제가. 마지막 사슬 듣고 뜨고 한길긴뜨기 2개 뜨고 마지막 짧은뜨기 떠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엣징을 하지 않아도 엣징을 한 것처럼 예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떠서 매듭 짓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는 길이는 돗바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바늘에서 빼내주고 꼬리실은 돗바늘에 넣어서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숨겨줄 때 여기가 겉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 면을 보고 구슬뜨기 머리코 기둥으로 같은 라인에 숨기기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일단 매듭이 쏙 들어갔죠. 그런 다음 이렇게 돗바늘과 실이 여유가 되면 조금 길게 숨겨주시는 게 좋아요. 길게 숨겨주는 게 좋은 이유는 얘네를 우리가 세탁을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서 매듭이 이렇게 풀려 나올 수 있어요. 꼬리실이 짧으면. 그래서 풀려 나오지 않도록 조금 길게 아래쪽으로 숨겨주시면 예쁘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반대쪽 시작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끝부분 꼬리실 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가 뒤쪽 면, 그리고 여기가 앞쪽 면이요. 무늬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겉면에서 봤을 때는 올록블록한 라인이 살아있으면서 저는 좀 예쁜 느낌인데 뒤쪽 면은 조금 밋밋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겉면은 겉면이다 표시해 주는 게 예쁘겠죠. 그래서 저는 가죽 라벨도 괜찮고 이런 면 라벨도 좋아요. 면 라벨에 풀리지 않도록 올풀림 방지액을 발라주시고 이렇게 끝쪽에 연결해 주시면 보다 예쁘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때는 스토니실은 이렇게 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풀면 풀 수 있지만 조금 풀리지 않게끔 짜임이 짜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일반 바느질 실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끝부분은 매듭을 주시면 돼요. 매듭으로 묶어주고 매듭이 묶였으면 끝부분은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 요렇게 달 수 있는 위치에 아래쪽에 다셔도 되고 옆면에 다셔도 돼요. 저는 옆면에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달고자 하는 위치 이렇게 달아주면 되고요. 달고자 하는 위치에 일단 바늘을 넣어주시고 넣어주시면 얘네가 끝부분 매듭이 져 있죠. 그래서 이 매듭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매듭을 묶지 않아도 여기에서 한번 묶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열을 남기고 나와서 이쪽으로 통과. 잘 눌러두고 아래쪽으로 넣고 뒤쪽 면도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뒤쪽 면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같은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 나오게 됐죠. 바느질하는 흰색이 흰색이라 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상태로 넣어주게 되면 자 이제 앞부분은 2번이 묶였어요. 뒷부분은 한 번만 묶였죠. 뒷부분은 라벨만 넣고 뒷부분만 넣고 이제 편물을 통과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묶어야 하니까 연결시켜 줘야 하니까 아래쪽으로 편물 기둥으로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 반대쪽도 동일하게 양쪽을
연결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벨이 있으면서 앞뒷면 구분도 잘 되고 핸드메이드다 라고 하는 느낌도 나죠. 자, 이렇게 핸드메이드 라벨 하나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예쁘게 마무리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